네, 24인치 LCD 모니터입니다. 켜게 되면 깜빡하고 바로 꺼진다는 증상이거든요. 네, 이러한 증상을 덮개를 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경우는 백라이트 아니면 인버터인데, 이쪽에 따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백라이트 CCFL 램프라고 했습니다. 형광등 같이 램프인데, 이 불량 여기 하나 밑에 하나 있는데요. 이 불량 아니면 닙스우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인버터 불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그락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샘플이 이렇게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교부제처럼 또는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램프 불량일 때는 이와 같은 보조용 백라이트가 따로 있어서 이쪽에 장착을 해서 비교해 보시게 되면 램프 불량이 이제 더러는 이쪽을 제껴놓고 이와 같은 인버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따로 수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인버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서 인버터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가 있긴 있죠. 그러면 인버터가 불량인지 또는 백라이트가 불량인지 구분해서 한쪽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진도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테스트 방법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인버터를 따로 외부에다가 기존의 램프 연결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스위치 될 수 있도록 세팅되어져 있는 지그를 통해서 이렇게 아답터 전원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램프가 켜지도록 한번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광등처럼 불이 켜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이와 같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램프 테스트죠. 쉬운 방법입니다. 반대로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형광등을 꽂아서 비교했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수리라는 것이 주변에 어떤 공구, 또 지그, 장비, 계측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진도가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는 테크닉, 보통 내공이라 할 수 있는 스킬을 발휘를 해서 감각적으로 어느 파트일 것이다 라고 먼저 거기를 할 수가 있기도.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램프는 이상이 없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닙스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인버터,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물론 스위치 논리해도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램프 여기 밝혀주는, 지원해줄 수 있는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여기를 그 다음 수다로 먼저 수리 접근하는 것이 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지금 현재 방금 보셨던 인버터 외부적으로 따로 연결해서 이렇게 동작시키는 인버터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광범위하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 형광등 같은 램프, 이게 상태가 좀 안 좋다 손 치더라도 계속 전원을 공급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명. 근데 닙스보드에 있는 이쪽 내장되어져 있는 인버터, 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신호를 보냈다가 다시 받는 피드백이라 그러죠. 회신이 잘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발진을 잘 시켜서 전원 공급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반강제적으로 전원을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 램프가 상태가 안 좋더라도, 우리 형광등 좌측이나 우측에 새까만데 끝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탄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끓은 기울리처럼. 그렇다 손치더라도 계속 전원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tested 때는 잘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하고 나서 이쪽에 엉뚱한 부분을 또
더 손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성을 알고 지급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와 같은 경우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혹시 시간 한번 더 내서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험입니다. 기존에 닙스보드에 들어가 있는 인버터에 이쪽에 따로 CCFL 램프, 형광등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메인보드 그진 위에 선을 연결을 하고 스위치 선 달아서 이렇게 케이스에 스위치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누르게 되면은 불이 켜져야 되겠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위치. 불이 들어오네?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꺼졌네? 지금 꺼진 경우는 이게 절전 모드죠. 네, 깜빡깜빡 그러니까 RGB 케이블이든 DVI 케이블이든 뒤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전 모드다. 신호가 꺼진 상태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껐다가 그 다음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게 되면 대략 한 5초 정도는 형광등 램프가 불이 켜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동작이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알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불이 깜빡이지 않고 계속 녹색 불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이 안 들었다. 그럴 때는 램프가 불량이거나 이쪽에 불량이거나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램프를 연결을 해서 있는데 물론 램프에서 길이에 따라서 얘가 보낼 수 있는 용량의 차이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이제 기준적으로 작은 거를 연결하는데도 안 들은다.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에 아까 아답터에서 불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도 불이 또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제 혼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중간 부분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우리 평범한 말로는 참새가 방앗간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둑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본다 라는 경우가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나오면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 인버터를 외장형으로 따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피드백, 회신을 많이 폭을 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 미르네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램프가 안 좋아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램프가 안 좋아도 불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로서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 닙스보드에서도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도 정상적이고 램프 그 다음에 이쪽에 인버터 정상적이다. 그랬을 때는 제가 중간에 보충 설명을 대입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 들어있는 패널에 램프가 불량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작업을 이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더 이상 작업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테스트 과정에서 했는데 뭐를 더 하겠습니까? 기준가 테스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램프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조금은 좀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데 이게 안정을 취하기 위한 회로 설계 기법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에 램프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계속 고압, 이거는 굉장히 고압이 높거든요. 보통 한 800V에서 1200V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켤 때는 1200V 됐다가도 어떤 유지 전압이 형성될 때는 600에서 한 800V 정도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고압이 생성돼서 이 안에 진공관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밀폐되어 있는 기압, 거기에 전자가 움직이면서 불이 켜지는 방식인데요. 그러려면 전자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전압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전압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전압이 더러는 화재, 더러는 감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전압을 내보내주지 않는 식으로 회로가 설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안정화되어 있는 회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대입했기 때문에 신호를 보냈는데도 신호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전원공을 않는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화면이 켜지려다 깜빡하고 마는 거, 깜빡하고 마는 거, 이거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작업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CCFL, 네, 그러니까, 네, 이와 같은 CCFL 램프, 형광등을 가느냐, 또는 이와 같은 LED바로 개조하느냐,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러는 네, 쉽게 진행한다 그러면, 네, 이거를 달아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기 때문에 램프가 그냥 강제로 켜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거는 수명이 길지를 않죠. 그동안에 계속 사용을 했는데, 네, 그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내게 되면은, 네, 조만간에 또, 형광등이 깜빡깜빡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새까맣게 떨어지는, 네, 그런 것이 빨리 도래되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새 거를, 이런 형광등을 갈든지, 네, 아니면, LED 바로 개조하는 거, 취향대로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량은 내나 비슷해요. 이와 같은 형광등을 가느냐, LED 백업으로 가느냐, 비슷비슷한데, 물론 당연히 한 가지 작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가지 작업이라는 경우는 이쪽에 개조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인버터 대신에 컨버터,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라 그러죠. LED 켜주는 전력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컨버터, 인버터, 거기에 합당한 거를 이 보드에서 인버터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바꿔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이 한 단계 더 하게 되죠. 네, 저는 LED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네, 형광등이 뭐가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무래도 CCFL 가느니 이와 같이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백라이트 개조하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까 합니다. 네, 다루는 이 작업이 네, 귀찮고 힘들고 손이 많이 가고 네, 어려워도 물론 어렵다기보다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 많죠. 잔손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램프 자체를 갈아야지만이 제 개운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버터만 하나 달랑 달아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데 일이라는 것이 정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에는 정도가 있고 바둑 둘 때는 정석으로 두는 것이고 우리가 수리를 할 때는 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가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를 분리해 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쪽이 깨끗하죠. 램프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태가 좋은 편인데요. 반대편을 보았습니다. 반대편을 보니까 이 부분 우리 형광등 연상을 하시면 한쪽 끝에가 새까맣새까만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많이 상태가 안 좋았네요. 네, CCFL 형광등 같은 램프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걸 다 걷어내고 이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표시가 뜨는 적색선하고 하얀색 선이 LED 바입니다. 그러니까 LED 바로 개조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이쪽에 LED바를 그냥 꽂으면 되는데, 기존에 CCF라는 형광등 것 자체는 이게 교류거든요. 네, 펄스, 파형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여기 인버터는 네, 펄스가 나오는 거죠. 네, 교류에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쪽 LED바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자체는 직류라 그랬죠. 직류 전원 공할 수 있는 네, 컨버터를 합니다. 네, 컨버터로 바꿔주는 작업만 한 번 더 하시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네, 수리화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소스를 입력하여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니까 잘 나오네요. 이번 거는 네, LCD를 LED로 네, 백라이트 개조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